Hi everyone, I'm Ruby, a Canadian living in Korea. Welcome to my daily life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예요. 오늘은 요즘 캐나다에서 완전히 발칵 뒤집힌 얘기 들고 왔어요. 잠수함 얘기예요, 잠수함. 근데 이거 단순한 무기 뉴스가 아니에요. 캐나다 국민들이 정부한테 진심으로 분노하고 총리 나가라고 난리가 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 진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잠수함 사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정부가 딴 걸 골라버린 사건이요. 저 솔직히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캐나다 국민이 원하는 걸 정부가 외면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외면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직 운용해 본 적 없는 검증도 안 된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60조 원짜리 사업에서요. 이거 거짓말 아니냐고요? 지금 캐나다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 해군이 오래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신형 잠수함 최대 12척, 사업비 최대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국방 프로젝트예요. 그 경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두 팀이었는데요. 한국의 한화오션 팀이랑 독일의 TKMS라는 업체였거든요. 한화오션이 어떤 회사냐면요.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3천 통업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곳이에요.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요. 성능도 이미 검증됐고 납기도 빠르고 2035년까지 4척 먼저 인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놨어요. 거기다 캐나다 현지 조선 인프라 재건, 철강 협력,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구축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캐나다 정부한테 들이밀었어요. 네, 한국 정부도 총력을 다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직접 캐나다를 방문했고 철강이랑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사실상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시켰어요. 심지어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직접 횡단해서 캐나다 서부 에스키몰트 해군 기지까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편도 14,000km를요? 생각해보세요. 14,000km를 직접 항해해서 우리 실력 좀 봐달라고 온 거잖아요? 하와이에서 기항의 보급을 받고 하와이부터는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까지 직접 탑승시켜서 성능을 체험하게 했어요. 승조원들이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는 얘기가 현지 언론에 그대로 실렸거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캐나다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국 잠수함을 사야 한다는 의견이 댓글의 대부분이었어요. 캐나다 최대 방송사 CTV 기사 댓글에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 잠수함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승조원 근무 환경도 훨씬 좋을 것이다. 독일 잠수함은 주문하면 언제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넘쳐났어요. 독일 잠수함을 사자는 의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있고 원거리 작전 능력이 압도적이고 이참에 한국과 방위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얘기가 대세였어요. 캐나다 전직 군사정보 장교까지 나서서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전략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을 정도예요. 한화오션은 캐나다 버스 정류장 곳곳에 광고판까지 설치하면서 현지 여론 잡기에 공을 들였어요. 캐나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 잠수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그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이 얘기 엄청 했거든요. 토론토에서 같이 자란 친구 제시카가 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원래 군사나 방산 이런 데 전혀 관심 없는 애예요. 그런데 이 뉴스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루비야, 이거 한국이 이기는 거 아니야? 캐나다 사람들 다 한국 원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산에 전혀 관심 없던 마케터 친구가 한국 잠수함 얘기를 꺼내다니 이게 얼마나 화제였는지 감이 오시죠? 심지어 저희 아빠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원래 캐나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거든요. NHL 하키라면 죽고 못 사시고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유니폼은 옷장에 네벌이에요. 그런 아빠가 뉴스 보다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루비야, 저 한국 잠수함이 대단한 거 맞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뚝뚝한 저희 아빠가요. 네, 그 순간 저 속으로 한국 완전히 이겼다. 이미 다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 따로 있었어요. 자, 보세요. 결과가 나왔는데 캐나다 정부가 선택한 건 독일이었어요. 여론도 전문가도 군사 커뮤니티도 다 한국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가 독일을 선택한 거예요. 국민 여론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에이 설마 거짓말 아니냐고요. 이거 실제로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캐나다가 나토 동맹국 독일을 선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소셜미디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총리 나가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지역사회에서 분노 성명이 나오고 언론이 연일 이 결정을 해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예요. 결과 발표 나던 날 저 진짜 멍했어요. 캐나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와서 독일 팀의 플랫폼이 북극 환경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말 듣고 캐나다 전역이 뒤집혔어요. 카니 총리가 한화오션 팀도 매우 뛰어났다고 언급하긴 했어요. 한국의 실망감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고요.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뒤집어버린 결정에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 가벼웠거든요. 소셜미디어는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폭발했어요. 총리 나가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이게 최선이냐는 비판이 언론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저도 그날 뉴스피드 보다가 커피를 3잔이나 마셨어요. 그 정도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상상이 가세요. 잠수함 발표 하나 때문에 캐나다 전역이 이렇게 들끓은 게요. 근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어요. 이번엔 전문가들이 나선 거예요.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날드 로리 연구소 연구원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정부의 뚜렷한 유럽 지향적 성향을 고려하면 독일 선정이 놀랍지는 않지만 캐나다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독일은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고 한국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싱크탱크가 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보통 이런 국방 결정에는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거나 정부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대놓고 최선의 선택이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문가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캐나다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요.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자 첨단 제조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 곧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잠수함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방위산업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국면을 전환하라고 주문까지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총리한테 직접 숙제를 내준 거잖아요. 잠수함 하나 잘못 골랐으니까 이제라도 한국이랑 관계를 제대로 챙기라는 거예요. 저 이 기사 보고 제시카한테 바로 캡처 보냈더니 걔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온 거예요. 이거 뭐야? 전문가들도 다 아닌데 왜 한 거야? 토론토에서 마케팅이라는 친구가 싱크탱크 논평을 이해하고 반응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깊이 파고들었는지 이걸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매체가 짚은 내용인데요. 독일 TKMS 잠수함이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졸지에 캐나다가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의 최대 운용국이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이미 실전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을 두고 왜 아무도 써보지 않은 걸 선택했냐는 의문이 캐나다 언론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거셌어요. 독일 납품 능력을 믿을 수 있냐? 독일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도 없다. 한국 잠수함이 더 크고 항속거리도 더 길다. 이번 결정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이어 쏟아졌어요. 이건 마치 이미 수백 경기를 뛰어본 검증된 선수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데뷔도 안 한 선수한테 리그 최고 연봉을 안겨준 격이에요. 캐나다였다면 구단주가 그 자리에서 짐을 쌌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그럼 한국은 이 사건에서 뭘 얻은 거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한국이 태평양을 건넌 게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보여주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함이 에스키몰트 해군 기지에 입항했을 때 캐나다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현지 방문객이 사흘 만에 3,000명에 달하고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이 하와이부터 직접 탑승해서 성능을 체험하고 그 승조원들이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을 때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이긴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받은 건 독일이지만 캐나다 사람들 마음속에 저 나라는 진짜다라는 인식을 심은 건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동시에 투입한 나라가 주최국 미국을 빼면 한국뿐이었어요.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에는 방문객이 사흘 만에 3,000명 가까이 몰렸고
미국 정부도 한국 조선소의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냐고 문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였다고 하는데 한국 해군 호위함과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필리핀 해군은 이미 한국산 호위함을 주력 전력으로 선택했고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 함정도 한국 조선소가 만들었어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계약을 못 따낸 것 같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이미 다른 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에서 이미 이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14,000km를 항해해서 직접 증명하러 온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항해 자체가 이미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됐다. 우리는 진지하다는 메시지요. 캐나다 국민들은 그걸 받고 전문가들은 그걸 평가했고 언론은 그걸 기록했어요. 계약서 한 장이 그 모든 걸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은 도전해서 지지 않는 나라예요. 결과가 아쉬워도 다음 판을 더 크게 열고야 마는 나라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로 제 주변에서 뭔가 달라졌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듯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 뉴스가 계기가 됐지만 그게 불러온 파장은 훨씬 컸어요. 저는 그 변화를 제 주변에서 하나씩 목격했거든요. 직접 보고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예요. 제시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토론토에서 저랑 같이 자란 친구인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래 군사나 방산 이런 데 전혀 관심 없는 애예요. 뉴스도 연예계 소식이나 패션 트렌드 위주로 보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 뉴스 이후로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한국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잠수함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 제조업이 어떻길래 한국 조선소가 왜 저렇게 빠르길래 이런 얘기로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동료가 한국 드라마 얘기를 꺼냈고 또 다른 동료가 삼성 갤럭시 쓴다고 했고 어느새 점심 1시간이 통째로 한국 얘기로 꽉 찼다는 거예요. 제시카가 저한테 연락 와서는 루비야 나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잠수함 뉴스 보다가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된 거잖아요. 저 그 문자 받고 진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시카가요? 한국 문화 별거냐고 하던 제시카가요. 그 애가 한국 가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이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 없이도 사람 마음을 얻는 방식이요. 저희 아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원래 캐나다 자부심이 정말 강한 분이거든요. NHL 하키라면 죽고 못 사시고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유니폼은 옷장에 내버리예요. 한국 얘기를 꺼내면 늘 그게 뭐 대단하냐는 식으로 넘기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아빠가 뉴스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왔다는 얘기,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 전직 군사정보 장교까지 한국 잠수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쭉 해드렸거든요. 아빠가 한참 조용히 듣다가 그럼 왜 정부가 한국을 안 고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무뚝뚝한 저희 아빠가 캐나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희 아빠가 정부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캐나다 정부가 좀 더 잘 생각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만 믿던 저희 아빠가 한국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요. 네, 할아버지 얘기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원래 한국 하면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좀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9세대 특유의 그 콧대 높은 시선이요. 근데 아빠가 잠수함 뉴스를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기사를 읽으시다가 이 나라가 독일이랑 경쟁을 한 거야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렇다고 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캐나다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라고 하셨대요. 상상이 가세요.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콧대 높던 할아버지가 한국을 가볍게 보시던 할아버지가 캐나다 정부 결정에 토를 다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어쩌면 이번 사건이 캐나다 사회에 남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세대만 반응한 게 아니라 9세대까지 흔들어 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 세대의 편견을 잠수함 하나로 흔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온타리오주 얘기를 빼면 이 사건을 반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온타리오주 알고마 제철소에서 생산된 캐나다산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거기다 조선기술훈련센터도 온타리오주 지역대학과 함께 세우기로 계획했었어요. 쇠락해 가던 캐나다 조선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해군 인력도 양성하는 사업이었는데 한화가 탈락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화 측의 사업 지속 의향을 물었더니 잠수함 사업 선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대요. 술세인트 마리 시장의 공식 성명까지 냈어요. 한화의 제안에는 알고마 제철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으며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제철소 투자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를 방위산업 공급망에 더욱 강력하게 연결할 잠재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레이크헤드 대학교 교수도 한화가 선정됐다면 온타리오주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줬을 것이라며 한국의 탈락은 확실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 교수가 한국의 탈락이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잠수함 하나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 총리 나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대신 뭘 받았냐면요. 캐나다 국민 여론을 받았어요. 전문가 평가를 받았어요. 내 군사 커뮤니티의 신뢰를 받았어요. 지역 사회의 아쉬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저희 아빠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계약은 독일이 가져갔지만 신뢰는 한국이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사라지지 않아요.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 정보를 요청하고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을 주력 전력으로 선택하고 뉴질랜드가 한국 조선소에 역사상 최대 규모 함정을 맡기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진 것 같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계약을 잃고 세계를 얻는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